질환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박 골절은 낙상 사고가 많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추운 겨울 동안 굳어있던 몸의 근육이 감소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따뜻한 봄에도 척추 압박 골절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골밀도가 낮고 척추 힘이 약한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척추 압박 골절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김태관 원장님과 함께 척추 압박 골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골절이란 상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척추 압박 골절이라는 병명은 좀 낯설기는 한데요. 척추 압박 골절, 이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에 앞서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척추뼈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척추뼈,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구조와 기능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목에서부터 엉덩이까지 길게 뻗어 있는 척추는 모두 33개의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뼈인 경추가 7개, 등뼈인 흉추가 12개, 허리뼈인 요추가 5개, 엉치를 이루는 천추가 5개, 꼬리뼈인 미추가 4개인데요. 얼핏 보면 그저 작은 척추뼈 마디들이 길게 이어져 있을 뿐이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정교하고요. 목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체중과 충격을 잘 견딜 수 있게끔 크기가 큽니다. 또한 척추를 옆에서 보면 목과 허리 부위에서는 앞쪽으로 휘어 있고 등뼈 부위에서는 뒤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S자 모양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탄력성이 커져서 움직일 때 충격을 덜 받는 것이고요. 척추 옆에는 인대, 연골, 그리고 근육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구부리고 비틀고 돌리고 하는 일상적인 동작을 가능케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척추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척추는 일반적인 동작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체중을 좀 지탱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네, 똑바로 선 자세에서는 체중의 약 70%를 허리 부위의 뼈가 지탱해 줍니다. 뼈와 뼈 사이에는 디스크와 후관절 부위가 있는데요. 이 후관절 부위는 뼈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척추뼈를 집의 대들보에 비유한다면 인대와 근육은 대들보를 연결시키고 집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체중을 지탱해주고 또 일반적인 동작이 가능하게 해주는 흔히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게 척추인데요. 알아본 것처럼 척추는 기본 틀인 이 뼈가 있지만 인대와 근육이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셨어요. 자, 그럼 척추뼈뿐만 아니라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척추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알려주세요. 네.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부실하면 장식이 아무리 화려해도 무너지기 쉽듯이 허리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병에 시달리며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척추가 튼튼하지 못하면 몸의 균형이 깨져서 요통,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같은 척추 질환이 생기는데요. 흔히 허리를 삐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허리 근육이 수축되었다는 뜻으로 요통의 제일 흔한 원인이 됩니다. 또 인대는 제한된 범위 내의 운동만 가능하게 하므로 운동 범위를 넘어가는 척추 운동을 하면 손상되기 쉽고요. 척수는 신경다발로 척추뼈에 둘러싸여 보호되고 있으며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압박을 받아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은 비교적 쉽게 회복이 되지만 신경 기능은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그만큼 회복이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척추 압박 골절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는 일반 골절과는 다른 건가요? 척추 압박 골절은 눌리는 힘, 즉 압박력에 의해 척추뼈의 앞부분에 골절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면 힘을 잃은 척추뼈가 가벼운 충격에도 알루미늄 캔처럼 쉽게 찌그러져 주저앉게 되는 질환입니다. 근데 사실 보통은 골절이라고 하면 뼈가 부러진 상태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골절이란 표현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뼈가 부러졌다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골절이라고 해서 단순히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로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척추 압박 골절이 일어나면 서로 간격을 유지하면서 맞물려 있어야 할 척추뼈가
충격으로 인해 납작하게 내려앉게 됩니다. 그럼 뼈가 좀 주저앉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마치 네모난 우유백을 세게 누르면 모양이 구겨지는 것처럼 척추뼈가 위아래로 눌리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양상의 골절은 주로 등뼈나 허리뼈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척추 압박 골절 같은 양상은 척추뼈가 아닌 다른 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다른 뼈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압박골절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척추는 다른 뼈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특수한 모양의 뼈가 여러 개 겹쳐 있기 때문에 모든 척추뼈에서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골절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척추골절에 한정되어 압박골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척추뼈만의 특수한 어떤 모양 때문에 압박골절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척추 압박 골절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척추 압박골절로 병원에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척추 압박골절로 병원에 찾은 환자 수는 14만 명으로 5년 전인 2017년 12만 5천 명과 비교했을 때 약 12% 증가했습니다. 특히 60대부터 척추 압박골절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년층에서 더욱 안심할 수 없는 질환이 이 척추 압박 골절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앞서서 오늘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골다공증. 골다공증과 척추 압박 골절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압박골절은 노년층에서 특히 안심할 수 없는 질환으로 주로 5, 60대 이후 발생합니다. 나이 들수록 골다공증이 심해지게 되는데요. 척추 압박골절의 주요 원인은 골다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척추 압박 골절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럼 그 외에 또 구체적인 원인들 좀 알아볼까요? 척추 압박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흉추와 요추인데 특히 노인들은 집안 생활이 많아지면서 실내에서 가벼운 외상이 척추 압박골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창문을 열거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가벼운 엉덩방아를 찢거나 어린이를 업는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또 욕실에서 미끄러졌을 때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골절상을 입기도 하는데 침대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진 경우 잘못된 운동 등이 원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 속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골다공증과의 연관성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골다공증, 먼저 어떤 질환인지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골다공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뼈의 질량 및 강도의 감소, 뼈 저주기의 약화로 뼈골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흔한 질환이고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골다공증의 약 80% 정도가 여성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50세 전후 폐경기 이후에 급격히 유병률이 증가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급격히 유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여성 노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남성에도 존재하고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약 40%에서 골절의 위험성이 있으며 네. 특히 척추, 손목, 고관절 등에서 잘 생길 수 있고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통증, 합병증을 동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사망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다공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사실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골다공증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골다공증 자체는 골절이나 2차적인 변형 등이 동반되기 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폐경기 이후의 여성 등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빨리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이 골다공증 환자는 척추 압박골절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더욱 주의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발생 부위도 좀 알아볼게요. 보통은 요추, 그러니까 허리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척추 압박골절 같은 양상은 어느 뼈에나 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 경추, 흉추 등에도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침. 기침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만약에 기침, 재채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허리 통증이 느껴진다면 척추 압박골절 발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기침을 하거나 웃을 때도 허리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침만 해도 통증이 온다고 하니까 그 통증이 어느 정도 심할지 좀 짐작이 되는데요. 근데 그 통증이 주로 허리 쪽에만 나타나는 건가요? 주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며 부위에 따라 옆구리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자세를 변화시키기가 어렵고 체중이 실릴 경우 통증이 악화되어 걷기 어려운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조금만 몸을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꿀 때마다 통증이 생기는데요. 압박골절이 생기면 허리에 심한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고 어깨 등 신체 다른 부위에 2차적인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동이 불편해져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폐렴, 욕창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골다공증도 더 악화되어 또 다른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허리나 옆구리 통증이 가볍게 여겨서 그냥 둘 경우에는 더 심각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척추 압박골절이 있을 경우 각종 질환 발생률 및 사망률은 무려 23%에서 33%나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압박골절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척추 압박과 더불어 허리가 점점 굳게 되는 척추 변형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폐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폐 기능의 저하는 노인의 사망률을 증가를 초래하게 되는데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조사에 의하면 노인에게 척추골절이 발생할 경우 5년 생존율이 78%에서 60%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변형이 진행된다는 건 척추뼈가 굽어서 그대로 굳어버린다는 건가요? 네. 한번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등이 구부정해지고 되게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 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은 점점 더 구부정하게 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척추 후만증으로 발전해 꼬부랑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기에 좀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진단을 위해 환자의 병력, 기저질환,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영상검사는 단순 방사선 검사를 통해 특징적인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찰로 손상 부위의 심한 통증 및 압통, 즉 두드리거나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이 유발점이 있음을 확인하고요. 신경학적 검진에서는 마비나 하지 통증이 없음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척추뼈 부분 앞쪽만 손상되기 때문에 앞이나 뒤쪽에서 촬영한 단순 방사선 촬영 영상에서는 대부분 특이한 증상을 찾을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척추뼈 몸통의 높이가 줄어든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옆쪽에서 찍은 단순 방사선 촬영에서는 앞쪽 척추뼈 높이인 척추체 높이가 감소한 소견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골절이 심하지 않으면 알아보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골다공증이 의심되지 않는 환자에게 생긴 압박골절은 손상받을 당시 외부에서 가해진 힘이 매우 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다른 부위에 동반된 손상이 없는지 꼭 검사해서 찾아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척추 압박골절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뭐 상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통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보존적 치료가 주된 치료법입니다. 네. 통증 감소를 위해 침상 안정과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척추체가 골절된 상태이므로 압박이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체중을 골절된 척추체에서 분산시키기 위해 보조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침상 안정은 보통 2주간 안정하기를 권하며 보조기는 2달 이상 착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다. 근데 어떤 경우에 그럼 수술적 치료를 좀 고려해야 될까요? 정기 추적 관찰 중에 척추 압박 정도가 심하게 진행하는 경우, 안정에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또한 2주간의 안정이 어려운 환자, 즉 욕창이나 폐렴 등으로 조기 거동이 필요한 환자에서는 초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척추 압박골절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수술적 치료법은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비교적 간단하며 안전한 수술법입니다. 피부에 국소마취만 시행하며 보통 볼펜심 두께 정도의 가는 바늘을 척추체에 삽입하여
의료용 골 시멘트를 주입, 골절된 척추체를 안정시키는 치료 방법으로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법입니다. 네, 척추 성형술, 그러니까 골 시멘트를 채워 넣으면 통증이 바로 나아진다고요? 네, 극심한 통증으로 꼼짝 못하던 환자도 시술 즉시 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척추는 아무래도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만큼 수술 후 경과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회복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수술 후 빠른 속도로 통증이 감소하여 조기 거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수술로 입원 기간도 보통 하루 정도만 소요됩니다. 네, 근데 흔히 골절은 사실 수술이 필수라고 여겼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네, 척추 압박 골절의 경우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보존적 치료에도 잘 치료될 수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일부 환자의 경우에 간단한 수술을 통해 빠르게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 방법이 그렇게 힘들고 복잡하지 않고 또 수술 가기 전에 보존적 치료도 가능하다곤 하는데요. 자, 그래도 재발 위험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골절이 있었던 경우 재골절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까요? 시멘트를 넣은 골절 부위 주변이 또다시 부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골절 부위는 골 시멘트가 자리를 잡으면서 단단하게 고정되지만 그 부위 위 아랫뼈가 버티지 못할 경우 재골절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척추 압박 골절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니까요.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전문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비타민 D. 그렇죠. 아무래도 척추 압박 골절의 주요 원인이 골다공증이라고 하셨으니까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D가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어떤 키워드일까요, 선생님? 뼈를 형성하고 더 튼튼한 뼈를 구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D는 일정 정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골밀도 저하로 이어져 골다공증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척추 압박 골절의 원인이 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자연스러운 비타민 D의 생성을 위해서 햇볕을 많이 쬐는 것이 좋은데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 팔이나 다리 피부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자외선을 쬐어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비타민 D 외에 뭔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 있을까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 요구르트, 치즈, 멸치, 미역, 김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술, 담배, 탄산음료, 커피 등은 뼈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삼가해야 합니다. 네. 자, 근데 척추 압박 골절 아무래도 가장 연관이 큰 건 골다공증이잖아요. 그럼 골다공증만 잘 관리한다면 척추 압박 골절 발생 위험도 좀 낮출 수 있는 건가요? 네, 골밀도 검사를 받은 후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되면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골다공증 치료제를 먹으면 골절 위험도를 40%에서 50%가량 줄여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골다공증을 잘 예방해서 척추 압박 골절도 미리미리 막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척추 압박 골절 환자 어떤 운동도 도움이 될까 좀 궁금한데요. 뭐 좀 적용 가능한 운동법 같은 게 있을까요? 척추 압박 골절 환자는 자신의 신체 상태에 따라 난이도나 종목을 달리해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대표적인 운동은 수영입니다. 또 계단 오르기, 조깅 등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며 근육 유연성을 돕고 균형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뼈가 약한 노인들, 또 골다공증 환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척추 압박 골절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단순히 요통이라 생각하셔서 시간을 오래 보내시다가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2주 이상 조절되지 않는 심한 허리 통증이 있으실 경우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정밀 검사해 보실 걸 권유드립니다. 네.
척추 압박골절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미리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뼈의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요. 60세 이상 여성이나 70세 이상 남성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평상시에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태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